여러분, 고해성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매출이 잘 나오면 의욕이 대폭발하고요. 매출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의욕이 진짜 바닥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막 1000만원, 2000만원 찍으면 와, 나 진짜 사업하길 잘했다 이러는데 막 다음 달에 200, 300 찍으면 아씨, 사업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정말 예전에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저의 매출이 저의 멘탈을 결정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정말 무서운 사실인 게 뭐냐면 이렇게 매출에 흔들리는 사장님들은 제가 쭉 지켜본 결과 1년 안에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10년, 20년, 30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랑 컨설팅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보면 매출이 흔들려도 본인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차이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들 딥마인드 홈페이지 들어가면 첫 줄에 사명 적혀 있는 거 알죠? 저는 그게 진짜 여러분들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 동네 구멍가게인데 딥마인드에 비하면 내가 그딴 사명 만들어서 뭐가 달라지냐. 딥마인드도 구멍가게에서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명이 어떤 에너지가 되는지 제가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빌 게이츠 이야기를 해볼게요. 빌 게이츠가 작년 5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99%를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280조 원이거든요. 카네기의 말을 여기서 인용을 했는데 부자로 죽는 자는 수치스럽게 죽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흑막이 빌 게이츠다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건 어쨌든 본인의 돈을 인류를 구하는 데 쓰겠다 라는 거겠죠. 자, 미스터 비스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모든 돈을 다 나눠주겠다고 X라고 하는 그 트위터죠. 거기에다가 직접 약속을 했어요. 본인의 1센트까지 싹 다 주고 가겠대요. 그리고 배민,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쓰시죠?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 최초로 더 기빙 플래지에 가입을 했습니다. 뭐냐면 5천억 이상 본인이 기부를 하겠다고 서명을 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부자들이 본인의 돈을 다 이렇게 막 퍼주고 죽으려고 할까? 오늘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사업이 오래가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명 한 줄,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한번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라이언 코치라고 하고요. 영상 마케팅 5년차 대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운영했던 채널 중에는 1만, 10만 채널도 있고 지금은 12주 비즈니스 마스터리 코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1인 사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소규모 사업자분들의 매출을 만드는 거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오늘은요, 제가 이제 12주 코칭을 하면서 신념 사명을 만드는 그 핵심 챕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이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고, 사명이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업에서의 진짜 무기가 되는 건지, 이 사명을 만든다고 해서 내 사업이 왜 바뀌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 얘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이 5번째, 6번째 사업 정도 돼요. 근데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앞서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진짜로 막 매출이 안 나온다고 막 무너지고, 막 하루에도 10번씩 막 사업 관둘까? 그러다가 다음 달에 잘 되면 와, 너무 행복하다, 막 이렇게 막 멘탈이 흔들리면서 사업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나를 지탱해줄 사명이 없으니까 매출 하나 때문에 내 멘탈이 좌지우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정말 위험하고,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매출 자체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무너진 대표님들과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견고한 대표님들, 이 대표님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엔 매출만 보고 사업하신 대표님들은 대부분 3년을 못 가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래오래 견고한 이 대표님들은 다 본인만의 사명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뭐, 김 대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사명해 라고 저한테 꼭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저도 깨달은 거예요. 매출이 나의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제가 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명을 잡으면 좋을지 제가 유명하신 분들을 연구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명을 잡았구나 라는 걸 가져왔거든요. 오늘 영상 한번 끝까지 봐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1975년에 폴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했죠. 그때 세계 최대의 PC 소프트웨어가 됐고,
그리고 빌 게이츠가 한때는 세계 가장 최고의 부자였어요. 뭐 지금은 일론 머스크지만. 근데 한번 볼게요. 2000년에 마이크로소프트 CEO 자리를 내려놓았죠. 그러고 나서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008년에는 MS를 아예 그만뒀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냥 싹 다 관뒀거든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고 CEO에 있었다가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회사를 떠나가지고 자선재단으로 본인을 옮긴 거예요. 진짜 미친 짓 아니에요?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에 계속 몸을 담글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여기를 떠나서 자선재단으로 갔을까요?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2025년 5월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재산의 99%를 생명을 구하는데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80조. 그러고서 2045년까지 돈을 다 쓰고 게이츠 재단,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재단을 문 닫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50년 정도에 특이점이 오면 이제 그런 재단이 필요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인용한 거예요. 19세기 여러분들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그 데일 카네기의 자기개발 말고 그 전에 이제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있었거든요. 19세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부자로 죽는 자는 수치스럽게 죽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를 이 재단의 문을 닫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용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정점에 서 있을 때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도 음모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혹시 코로나의 흑막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사명은 인류의 보건과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사명인 거거든요. 이게 이 사람한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나 잘 나갔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재단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이런 사명이 없이 사업을 했었다면 애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정점에 있었을 때 그 위치를 내려놓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음 길을 계속 갈 수 있구나.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진 않고요. 그냥 빌 게이츠만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건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정점에 있다고 한들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고 무너질 일이 없구나라는 거를 제가 배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를 지금 보시니까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은 다 아시겠죠? 이 사람의 본명은 지미 도널드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미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신기한 케이스인 게 뭐냐면 12살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1998년 5월 7일에 태어났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25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18살 때 이제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친구 4명이랑 대학교를 같이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하루 20시간씩 유튜브 알고리즘 분석을 한 거예요. 진짜 미친 사람이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떻게 대학교를 다니다 관두고 유튜브를 하겠답시고, 그때 막 유튜브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뭐 알고리즘 분석을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뭐 카메라 각도, 조명, 뭐 페이싱, 썸네일, 시청자 이탈 데이터 이런 거를 8년 동안 분석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이 2017년도에 첫 브랜드 광고로 1만 달러를 받았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근데 18살 청년한테 1만 달러가 찍힌 거예요. 근데 그 1만 달러를 얘가 어디다 썼냐면 노숙자한테 준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미스터 비스트의 모든 컨텐츠가 이런 식이잖아요. 내가 번 돈 다른 사람한테 쏜다, 뭐 100명한테 집 주기, 1000명 시작장애인 수술시켜주기, 뭐 우물 100개 짓기, 100개 가족한테 차 사주기, 막 이런 컨텐츠 하면서 뭐 리액션을 찍잖아요. 이런 패턴이에요, 미스터 비스트의 패턴이. 그리고 2023년도에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글을 쓰냐면 내가 죽기 전에 모든 돈을 이 사회에 다 나눠주겠다, 약속하겠다, 1센트까지 다 주겠다 라고 하면서 2020년에 비스트 자선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재단으로만 음식 4,200만 끼니를 지금까지 기부를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500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팔다리가 사고로 인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의수족을 2,000개를 또 지원을 했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겪었던 이제 구순구 계열 관련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수술을 100건을 지원을 했어요. 자, 지금 미스터비스트 유튜브의 구독자는 약 3억 5천 명입니다. 세계 1위 유튜버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도 컨텐츠 만드는 거 멈추나요? 일주일에 한두 개씩 계속 올라와요. 안 멈춰요. 왜? 본인이 사명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사명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사명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진짜 핵심이 뭐냐면, 사명이 있으면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어떤 미친 짓이라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18살 때 대학교 그만두고 4명이랑, 그리고 막 20시간씩 유튜브 알고리즘 분석하고, 솔직히 이거 미쳐있는 사람 아니면 못하거든요. 이 미치려면 사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첫 광고로 1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걸 통째로 노숙자한테 준다? 저라면은 진짜 바로 자동차 사러 갈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사명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내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매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사명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배달의 민족 아시죠? 배달의 민족도 사실 매각됐잖아요. 김봉진 대표가 이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는데, 자,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수도전기 공고 출신이세요. 그러고 나서 서울예술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를 졸업을 했고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이모션, 네오위즈, 네이버, 뭐 사실 걸출한 기업들을 거쳤죠. 그리고 2010년도에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거를 창업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사실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다른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배달의 민족을 만들어서 배달앱 1위를 만들었고 2019년도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곳에 매각을 했죠. 이때 매각했을 때의 가치가 4조 7천억입니다. 그리고 김봉진 대표가 갖고 있는 개인 보유 주식의 가치만 1조가 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딱 매각했을 때 갖고 있는 게 한 6조쯤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1조 원을 딱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와, 나 이제 인생 폈다. 솔직히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저 같아도 1조 받으면 바로 그냥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고 놀고 먹을 것 같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아니 그냥 전 세계를 봐도 1조를 받았는데 내가 더 일을 한다? 이런 사람들 많이 없어요. 근데 이 김봉진 대표는 조금 달랐던 거죠. 멈추지 않고 2021년 2월에 더 기빙 플래지라고 하는 곳에 한국인 최초로 가입을 해요. 더 기빙 플래지가 뭐냐면 빌 게이츠랑 워렌 버핏이 2010년에 만든 자선 클럽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1조 원이 넘는 사람들만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라고 서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조지 루카스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억만장자, 조만장자들이 다 회원이거든요. 김봉진 대표가 한국인 최초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5천억 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서약을 했어요. 서약서에 직접 쓴 게 뭐냐면, 저와 저의 아내는 죽기 전까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 라고 썼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3월에 본인의 직원이랑 배달하고 있는 라이더들한테 1,0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증여했어요. 1,700명한테. 그리고 기부금 사용처도 명확하게 했어요. 음식을 배달하던 중에 사고가 났던 라이더들의 의료비랑 생계비로 내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정확히 명시했거든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김봉진 대표가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의 사명이 명확했거든요. 라이더, 소상공인,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사명은 안 끝나는 거예요. 매출이 잘 나와도, 매각을 해도 사명이 사업의 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빌 게이츠, 미스터 비스트, 김봉진 다 패턴이 똑같아요. 사명이 먼저고, 그 사명으로서 사업의 도구 삼아서 사업을 했고, 그러고 나서 매출이 정점이 이루고 매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사명이 있으니까 못 멈춰요.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본인이 본인의 사명을 한 줄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그 기간 내내는 매출이 본인을 대신하게 될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랬고요. 여러분들의 사명도 한번 지금 직접 한번 말해보세요.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명 한 줄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과거에 저랑 똑같이 여러분들도 매출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커요. 저의 사명은 즐겁게 집중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지금 유튜브를 찍을 때도, 제가 영상 마케팅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과 영상을 만들어 나갈 때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컨설팅 대표님들과 컨설팅을 할 때도 저는 정말 집중해서 재밌게 일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명 한 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그 사업을 시작한 이유에서 만약에 돈을 빼면 어떤 사명이 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뜻에서 돈을 뺐더니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 흔들렸고, 어떻게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 사업가들을 분석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사명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명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업,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정말 멋지게 보람되게 살아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더 이상 매출 때문에 사업하면서 흔들리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사명 한 줄을 만들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공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누구누구가
어떻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면 제일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의 고객이 즐겁게 몰입하고 집중해서 일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사명을 짰어요. 여러분들도 이 공식으로 사명을 만들면 보다 쉽게 사명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아마 이 영상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뚝딱 사명을 만들고 이 사명으로 사업을 하고 진짜 떨어지는 매출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된다? 이거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하면서 진짜 막 100억 원대, 1000억 원대 대표님들을 멘토로 두고 막 지금도 1년에 3-4번씩 찾아뵈면서 막 이야기 듣고 하거든요. 제가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한테 되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12주 비즈니스 마스터리라고 하는 사업 컨설팅을 시작을 한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 혼자 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1대1 사업 컨설팅, 진단 컨설팅을 제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 컨설팅을 도와드릴 계획이고, 그리고 혹시나 뭐 무료 전자책이나 무료 강의들도 제가 넣어놨어요. 나는 컨설팅 받는 것보다 내가 직접 공부해보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도 그쪽에서 여러분들 전자책이나 무료 강의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크게 디벨롭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이들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즐겁고 재미있는 사업 인사이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언 코치였습니다.